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전류랑 전압 파트 두 개만 시작을 할 건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가 조금 디테일한 설명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그죠? 워낙 파트가 적기도 하고 어려운 파트를 많이 빼고 가장 쉬운 거 두 개만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자, 여기서는 항상 내가 강의할 때 직전 대비를 할 때는 조금 간략화해서 간소화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째,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하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 중요한 거, 이 전류라고 하는 친구 자체에서는 기호랑 단위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좀 중요하니까 머릿속에 잘 넣어줘. 틀리지 말라고. 알았지? 자, 전류의 기호는 라지 I로 쓰게 되고 단위는 A라고 쓰고, 우리 뭐라고 읽어주나요? 암페어. 네, 암페어라고 읽어줄 거야. 알겠지? 그리고 너네는 옴의 법칙도 안 나올 거니까 뭐 단위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는 잘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밀리암페어라고 하는 단위도 있기는 하다라고 하는 거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근데 우리가 주로 써야 되는 단위는 암페어야, 밀리암페어야? 그냥 암페어지. 그냥 암페어 사용할 거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넣어 주시고, 자, 이 전류라고 하는 친구는 너도 알고 있겠지만 방향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방향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전류의 방향이 있습니다. 전류의 방향은 전지에 어디서 시작하느냐? 플러스 극에서 시작하여서 어디로 이동한다?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자가 이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1단원 파트에서도 공부를 했어요. 자, 전자라고 하는 친구는 전지에 반대죠. 마이너스 극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굳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 전기 회로도를 이렇게 한번 그릴게. 이렇게. 자, 건전지의 긴 쪽이 무슨 극이지? 플러스 극을 의미할 거고, 짧은 게 마이너스 극을 의미할 거야. 따라서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것 1번이라고 할 거고요.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것 2번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자, 여러분, 그럼 1번 방향은 전류의 방향인가요? 전자의 방향인가요? 그렇죠. 1번은 전류의 방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2번이 바로 전자의 방향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전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자, 전압은 우리가 2학년 때 배우는 개념으로 그냥 그대로 한번 가보자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우리는 통틀어서 전압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기호랑 단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압이라고 하는 친구는 다른 두 친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착한 친구야. 왜냐? 기호도 그냥 라지 V로 쓰게 될 거고 단위의 개념도 라지 V로 쓰고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줘야 돼? 볼트라고 읽어줄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착한 친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올 거야. 범위가 이것밖에 없다면 무조건 나올 것 중에 하나가 물의 흐름과 전기 회로를 비교하는 문제는 무조건 나올 거니까 이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 암기로 풀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요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전류계 전압계는 따로 3번으로 해가지고 설명할 거니까 우선은 얘만 따라와 보자면 네 번째. 자, 전기 기호 한번 내가 이야기 해볼까 해요. 전기 기호. 자,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전지 표시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가보자면 전지는 짧은 게 마이너스고 긴 게 플러스야. 그쵸? 그러니까 이 표시가 나오면 아하, 전지를 의미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렇게 생긴 거 우리 뭐라고 읽죠? 전구라고 읽어요. 그 다음 이렇게 생긴 친구도 있죠? 이건 우리가 스위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너네들 저항을 안 배우니까 저항은 따로 설치 안 할게. 오케이? 하지만 이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방금 전에 배웠어. 이 A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읽었죠? 암페어라고 읽었지. 암페어가 뭐의 단위야? 전류의 단위야. 따라서 이 기호는 전류를 측정하는 도구인 전류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방금 전에 공부했어. V라고 하는 단위는 무엇의 단위였죠? 바로 전압의 단위였습니다. 따라서 이 도구의 이름은 전압을 측정하는 도구인 전압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됐죠? 요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너네 전지의 직렬과 병렬은 딱히 공부 안 했지? 학교 설명 안 해줬지? 했어? 모르겠어? 그럼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별건 아니야. 뭐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닌데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요. 전지의 연결인데, 자,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는요 중학교 3학년에 있던 내용이야.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내용이고, 여러분들은 안 배우기 때문에 굳이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기억을 해두시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전지가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쵸? 저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직렬 연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건전지를 이렇게 직렬 연결하게 되면은 전압의 크기가 커져요. 아시겠죠? 자, 전압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전구의 밝기가 밝아지게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로는 병렬 연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전지의 병렬 연결은 주로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위아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연결은 우리가 전지의 병렬 연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전압이 세지지는 않습니다. 전압은 일정해요. 전압은 일정하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따라서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전구의 밝기도 어떻게 될까요? 크게 변하지 않고 일정할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너네가 이번 중간고사에서 가장 어렵게 나올 파트는 얘네들일 것 같아. 근데 학교에서 뭐 읽는 방법도 제대로 설명 안 해주고 막 그랬다면서. 그지? 연결하는 방법도 제대로 설명 안 했지? 그치? 그래도 한번 조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전류계랑 전압계인데요. 설명을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제대로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전류계랑 전압계의 공통점부터 한번 가도록 할게. 야, 어떤 공통점이 있니? 첫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 아이고, 나 영상 찍을 때 주황색 쓰면 안 되는데 잘 안 보여가지고 미안. 그냥 할게. 자, 전류계랑 전압계의 공통점이 있어. 첫 번째, 항상 큰 값부터 연결해야 되나요? 작은 값부터 연결해야 되나요? 큰 값부터 연결해야 되죠? 최대로 가지고 있는 값부터 연결을 해야 한다.
그쵸? 이건 전류계가 됐든 전압계가 됐든 상관이 없어. 무조건 똑같은 내용이야. 두 번째, 전류계랑 전압계랑 둘 다 단자라고 하는 친구가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 단자에서 플러스 단자는 항상 누구랑 연결을 해야 되는 것이냐? 전지에 존재하는 플러스 극과 연결을 해야 되는 것이겠고, 전류계랑 전압계에 존재하는 마이너스 단자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누구랑 연결을 해줘야 돼? 건전지에 존재하는 마이너스 극과 연결을 해줘야 된다. 이게 우선 두 개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기억해야 될 공통점은 뭐냐면요. 전류계도 그렇고 전압계도 그렇고 반드시 전지랑 연결해서는 안 돼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어? 전지에 연결을 하면은 안 됩니다. 별거 아닌데 자주 틀립니다, 학생들이. 자, 무슨 소리냐? 그럼 쌤 누구랑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겠지. 누구랑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냐면은 저항이라고 하는 친구랑 연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저항을 따로 안 배웠잖아? 근데 우리 공부했으니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저항의 단위가 이렇게 생긴 옴이라고 하는 친구였지.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전구랑 연결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저항과 혹은 전구와 연결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게 가장 큰 공통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차이점이 몇 가지가 존재할 텐데, 별거 없어. 첫 번째, 전류계 같은 친구는 반드시 무슨 연결해야 되죠? 나와야지. 무슨 연결해야 돼, 전류계? 직렬 연결해야 되는 거죠? 자, 직렬 연결한다는 것을 설명 한번 해보자면 전구랑 이 A라고 하는 기호가 들어있는 전류계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전압계라고 하는 친구는 무슨 연결을 해야 돼? 병렬 연결해야 돼. 따라서 저항이 이렇게 있을 때 전압계는 위아래로 연결돼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해. 학교에서 설명 다 안 했다고 하니까 미치겠네.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지? 다 해 말어. 해야 돼 말아야 돼. 니네가 생각할 땐 어때? 이것도 안 배웠다고? 네. 읽는 법은? 읽는 법만 배웠어요. 읽는 법만 배웠어? 그럼 강의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10분도 안 나오겠는데? 이거 믿어도 되나? 아니, 그러니까 너네를 못 믿겠다는 게 아니고 학교 선생님을. 교과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프린트나?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네. 교과서도 전문가한테 설명할 때 교과서 안 보고 교과서 본 거는 전류회로가 나온 거죠. 물 흐르는 거까지. 그러면은 이 전류계랑 전압계는 설명을 뭘로 했어요? 그냥 칠판에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 읽는 법을? 네. 그리고 나머지 설명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네. 뭐 바늘이 오른쪽 왼쪽 간다, 단자 바꿔서 연결해야 된다, 연결 방법 같은 것도 설명 하나도 안 해주시고. 제 책에 있는 거 뭔지 아시죠? 막 회로 복잡하게 해가지고 얘 위치 바꾸고 막 어떻게 막 플러스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플러스 연결해가지고 그건 이런 거 없이 그냥 읽는 법만.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냥 가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단자 한번 읽어봅시다. 단자 읽기. 이것만 나온다? 하하, 상당히 고민이 되게 하는 선생님이시네요. 가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0입니다. 그쵸? 그래서 몇 개나 할까? 하나, 둘, 세 개 정도만 할게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순서대로 한번 가보자면 재채기 있는 걸로 할까 합니다. 자, 1, 2, 3이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은 5, 10, 15가 있고요. 5, 10, 15가 있네요. 자리가 모자라서 마지막 거는 안쪽에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거는 10, 20, 30이네요. 10, 20, 30이에요. 자, 만약에 바늘이 여기 딱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어줘야 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전류계도 그렇고 전압계도 그렇고 구성되어 있는 구조 자체가 플러스 단자는 하나 존재하게 돼요. 그쵸? 플러스 단자 단 하나 존재하게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단자가 보통 3개예요. 그쵸?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근데 보통 이 끝에 있는 숫자들이 써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3V, 두 번째가 15V, 마지막이 30V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설명하고 수업 마무리 할 거고 문제풀이 조금만 하다 갈 거야. 알았지? 자, 그럼 첫 번째. 내가 만약에 건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을 하겠지? 이거 안 배웠다고 했지만 그냥 한번 들어줘. 했겠지? 그랬을 때 3V에 꽂게 되면은 나는 어디에 써 있는 숫자를 읽어야 될까요? 바로 3V에 해당하는 숫자들의 단위를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바늘이 숫자 얼마를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야 되겠죠? 2. 따라서 현재 3V에 연결했다면 이 회로도에 흐르고 있는 전압은 얼마예요? 2V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됐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15V에 연결을 했다면 우리가 읽어줘야 되는 숫자는 얼마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10이겠죠. 따라서 현재 이 회로도에 흐르고 있는 전압은 얼마야? 10V라고 볼 수 있겠지. 마지막으로 내가 만약에 30V의 단자를 연결했다면 내가 어떤 숫자를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20을 읽어줘야 되는 거야. 따라서 이 회로도에 흐르고 있는 전압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20V이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이 방식은 전압계를 제외하고서도 전류계에서도 똑같이 읽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굳이 한번 정리 아닌 정리를 해보자면 연결한 단자에 해당하는 값을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첫째, 3V에 꽂았으니까 이 3V에 해당하고 있는 숫자들을 읽어줬기 때문에 2V가 나온 것이겠죠. 그쵸?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고, 별건 아니지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현재 흐르고 있는 전압이 2V라고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3V의 단자에서 15V의 단자로 바꿨으면 갑자기 전압이 증가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단자만 바꿔꼈다라고 해서 전압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전압이 커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케이? 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어디에 연관이 있는 거야? 바로 전지에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지를 바꾼 게 아니라면 전지 바꾸기 하지 않았다면 결국에 전압은 어때야 돼? 변하지 않고 일정할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했죠?
우리는 지금 연습을 하기 위해서 3V에는 2V, 15V는 10V, 30V는 20V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본 것 뿐이지 단자를 바꿔 꼈다라고 해서 갑자기 2V, 10V, 20V 막 전압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무슨 소린지 이해했지? 이해했어? 그치? 전압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이런 거겠죠. 만약에 우리가 30V의 단자를 연결했다가 다시 더 작은 단위인 3V에 연결했다라고 해서 전압이 작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압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케이? 단자를 바꿨다라고 해서 그 결론을 이렇게 낼 수 있겠지. 단자를 바꿨다고 해서 단자 바꾸기가 전압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가 맞는 말일까요? 이거는 틀린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됐어? 강의는 이걸로 제가 종료를 할 겁니다. 무슨 10분도 안 찍은 것 같아. 그지? 이걸로 마무리를 할 거고,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잘 파악이 안 돼. 그나마 조금 문제를 만들어 보자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전기 회로도에서 전류의 방향이랑 전자의 방향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전기 회로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안에 이 전자라고 하는 친구들이 자유분방하게 돌아다니고 있다면, 화살표가 보이긴 하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면 현재 이 회로도에는 전류가 흐르는 걸까요? 흐르지 않는 걸까요? 흐르지 않는 것이다. 볼 수 있겠죠. 그쵸? 하지만 이 똑같은 도선의 전자들이 한쪽 방향으로 질서정연하게 흐르고 있다면 현재 전류 흐르고 있는 중이다, 안 흐르는 중이다? 흐르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쵸? 만약에 왼쪽 부분을 A라고 정의하고 오른쪽 부분을 B 방향으로 정의한다면은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 볼 수는 있겠죠. 어떻게 문제를 만들겠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전류의 방향은 그럼 어디서 어디예요? 어디서 어디예요? B에서 A지. 전자가 지금 A에서 B로 가고 있으니까 전류의 방향은 반대로 B에서 A로 가야지. 너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거 틀리는 거야. 그치? 지금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흐르고 있어. A에서 B로 가고 있는 중이잖아. 그치? 그럼 전류의 방향은 당연히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쵸?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방향 서로 무슨 상태? 반대. 그치? 반비례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나마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뭐 요 정도? 직렬 연결이랑 병렬 연결도 안 했으면 요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나마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전압이라고 하는 친구 자체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지. 그치? 따라서 좀 생각을 해봐. 전압의 크기가 커지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지. 그지? 그러면 전압이 커지면 전류 잘 흘러 못 흘러? 잘 흘러요. 따라서 I라고 하는 친구랑 전류죠? V라고 하는 친구 전압이죠? I와 V는 서로 무슨 관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비례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거 적어놔요. 오케이? 그 이유는 전압이 커졌을 때 I 값이 커지는 거니까요. 그죠? 이렇게 비례 관계라고 하는 것은 화살표의 방향이 같은 겁니다. 즉 I 값이 커지게 되면 덩달아 V 값도 커지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너무나 당연하게 I 값이 작아지게 되면
V값도 작아지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문제 풀기가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됐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요 정도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것만 나올까? 여기서 10문제가 어떻게 나오지? 그냥 이 단원 전체가 10문제 아니야? 아니면 여기만 10문제야? 이단 전체는 그지? 전체가 10문제지? 그럼 이 문제 딱 한 3문제 나오겠네요. 이거. 이게 다일 겁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아시겠죠?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좀 풀어보세요.